안녕하세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이 휴먼 플래그라고 하는 인간 깃발이라고 하는 이 운동 자세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기둥에 손 두 개만 이렇게 지탱을 해서 몸을 이렇게 수평으로 쭉 펴는 자세를 말합니다. 진짜 이렇게 깃발처럼 쫙 펴는 자세죠. 정말 엄청난 팔 힘과 그리고 이 사실 몸을 지탱하는 이 코어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되는 자세고요. 웬만큼 운동하신 분들도 이거 시도를 해보시는 분도 거의 없을 정도로 대단히 힘든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휴먼 플래그를 하기 위해서 팔에 들어가는 힘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반듯하게 서 있는 이 사람의 자세를 보면은 이 사람 지금 정지한 상태로 있죠. 단순히 이 사진으로 정지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분들 지금 이 몸의 근육 보세요. 이 근육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태로 딱 정지해 있거든요. 꼿꼿하게. 그 정지해 있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여기 추가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제 모멘트의 합도 0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멘트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관측점을 하나 잡아요. 관측점을 하나 잡으면은 이 관측점에서 힘까지의 수직거리 R이라고 하면은 모멘트는 R 곱하기 F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 2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 계산을 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3차원이나 회전을 이야기할 때는 이 벡터 곱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제 스칼라의 곱으로 할게요. 스칼라의 곱으로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관측점에서 힘까지의 수직거리의 곱을 우리는 모멘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막대기가 하나 있고 이제 딱 중심에서 F라는 힘이 작용하고 또 바로 밑에서 F라는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시그마 F는 뭡니까? 여기다 Y를 한번 붙여줄게요. Y 방향이니까 FY는 위로 가는 F 마이너스 아래로 가는 F 해서 빵이 되죠. 그 다음에 모멘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어쨌든 내가 요 점을 관측점으로 잡았어요. 요 점을 관측점 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멘트 있죠? R 곱하기 F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RF 그 다음에 RF 위로 가죠. 그러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플러스 RF 해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대기에 딱 중심에서 F라는 힘, F라는 힘이 아래 위에서 정확히 작용해 준다면 이 막대기는 멈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쭉 이렇게 돼서 여기서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여기서 F라는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F는 0이죠. FY는 0이죠. 왜냐면 뭡니까? 아래로 작용하는 마이너스 F, 위로 작용하는 플러스 F 하면 0이죠. 합력은 0이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짝대기를 이쪽에서 누르고 이쪽에서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회전하겠죠. 짝대기가 휙휙휙 돌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R이라고 한다면 시그마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R 곱하기 F 뭡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RF 또 얘 뭡니까? RF인데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RF가 되고 얘는 0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물체는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합력은 0이지만 얘가 획획획획 그 자리에서 돌 뿐이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렇진 않지만 요 질량 중심에서 얘가 계속 회전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일로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처지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려면은 시그마 F가 0이 되어야 되고 시그마 모멘트도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멈춰 있을 때에는 힘과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모든 힘은 이렇게 붙어있는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지지점에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얘는 뭡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힘이죠. 외부적인 힘이 우리가 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어떤 외부적인 힘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반력은 이 지지하는 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력. 이 사람이 팔 두 개니까 한 팔에서 당기고 한 팔에서 밀어주는 힘이 작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오른쪽 팔에 작용하는 힘을 F1이라고 하고 왼쪽에 작용하는 힘을 F2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사람의 무게중심 대략 이렇게 섰을 때 팔을 위로 올렸을 때 한 배꼽 정도가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람의 질량 M 곱하기 중력과 속도 G 하면은 무게중심에서 지면으로 향하는 중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 폴대에서 이 사람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른팔과 왼팔의 사이 거리,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각도를 세타1이라고 하고 요 각도를 세타2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그려질 겁니다. 중력 mg, 그 다음에 오른팔, 왼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힘을 우리가 합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힘을 분해시켜줘야 돼요. 그럼 F1의 X방향 힘은 요렇게 되면서 여기가 세타1이니까 얘는 F1 사인 세타1, 얘는 F1 코사인 세타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세타2라고 한다면 요렇게 작용하는 힘을 F2 사인 세타2, 요렇게 작용하는 힘을 F2 코사인 세타2라고 할게요. 그리고 모멘트, 저는 요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를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힘은 이 기준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수직거리가 빵이잖아요. 그럼 모멘트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을 기준점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요 점에서 이 힘까지의 수직거리를 계산하면은 얘는 B 사인 세타1이 됩니다. 요 각이 세타1이니까. 꼭지각으로 세타1이 되니까 요렇게 사인이 되죠. 그래서 요 거리는 B 세타1이 됩니다. 그러면은 합력을 계산해 볼게요. 시그마 fx가 빵이 돼야 됩니다. 얘는 뭡니까? 요거 F1 사인 세타1, 그 다음에 요 왼쪽으로 가는 힘 마이너스 F2 사인 세타2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니까 뭡니까? F1 사인 세타1은 F2 사인 세타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그마 FY가 0이 돼야 됩니다. 얘는 뭡니까? 위로 올라가는 힘 F1 코사인 세타1, 그리고 올라가는 힘 플러스 F2 코사인 세타2, 그리고 내려가는 중력 있죠? 마이너스 mg 일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또 빵이 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 모멘트가 0이 돼야 됩니다. 얘는 뭐냐면은 mg 곱하기 a, mg 곱하기 a, 얘 뭡니까? 요 점을 기준점으로 했어요. 요렇게 돌죠. 그러면은 반시계니까 플러스고, 얘 F1 요 힘 B 사인 세타1 이렇게 돼서 이 힘은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을 기준점으로 요렇게 돌죠. 마이너스가 부호가 될 겁니다. 얘는 뭐냐? mg 곱하기 a 마이너스 F1 곱하기 B 사인 세타1이 되죠. 얘가 빵이 됩니다. 식을 좀 정리하면은 F1 사인 세타1은 뭡니까? B분의 A 곱하기 mg가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식 요거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F1은 B분의 A 사인 세타1분의 mg가 되고, F2는 B분의 A 사인 세타2분의 mg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요 식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요 식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B분의 A mg 앞으로 나오고요. 사인 세타1분의 코사인 세타1 플러스 B분의 A mg 사인 세타2분의 코사인 세타2 마이너스 mg 꼴 0이 되죠. 요거 약분되네요. 얘는 뭡니까? 코탄젠트 세타1이죠.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코탄젠트 세타 1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 2 마이너스 a분의 b 이꼴 0이 됩니다. 식은 요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코탄젠트 세타 1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 2 마이너스 a분의 b는 0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요 거리 a를 1m라고 하고 b를 1.5m 그 다음에 m을 80kg으로 하면은 해서 요 식을 여기 딱 집어넣으면은 계산이 되는데, 문제는 세타 1과 세타 2가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의의 조건을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임의로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세타 1과 세타 2가 같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코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a분의 b 이꼴 0이 되고, 얘는 뭡니까? 탄젠트 세타 1분의 2 이꼴 a가 1이고 b가 1.5니까 1.5가 되죠.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 1은 1.5분의 2가 돼서 세타 1은 대략 53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또 세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어디 갔지? 요식 f1 사인 세타 1은 b분의 mg라는 식에서 세타 1 53도 집어넣고요. b 1.5, a 1, m 80, g 9.8 m/s 제곱 집어넣으면은 f1은 약 650 뉴턴 정도가 나와요. 얘는 대략 67kg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f2와 같죠. 왜냐면은 세타 1과 세타 2가 같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자, F1과 F2가 67kg. 여기서 67kg으로 얘는 당겨줘야 되고요. 얘는 당겨주는 힘. 여기는 67kg으로 미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몸무게가 80kg이니까 대략 자기 몸무게 정도는 한 손으로 당길 수 있는, 한 손 턱걸이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덤벨을 한 67kg을 한 손으로 이제 들어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힘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물론 이제 코어는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는 세타 1이 대략적으로 이 각도와 맞을 때입니다. 이 각도와 맞을 때 그냥 대략 한 35도 정도 될 건데요. 그러면은 세타 2가 한 85도 정도 돼요. 식을 계산하면은 F1은 909N, F2는 524N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킬로그램만 하면은 한 93kg, 얘는 54kg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 팔로는 뭡니까? 오른쪽 팔로는 약 자기 몸무게보다 한 12kg 정도 높은, 한 20kg짜리 넉넉하게 20kg짜리 덤벨로 한 손 턱걸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미는 힘은 한 54kg 정도 덤벨을 한 손으로 이제 들어 올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이렇게 이 사람의 지금 손 각도가 보시면은 이 각도가 한 35도 정도 될 것 같아요. 35도 정도 되는데 지금 힘이 받는 각도는 여기를 딱 90도 선이라고 하면은 85도니까 한 이 정도로 힘을 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얘가 힘을 주는 각도는 이쪽으로 주고 내 팔의 각도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손목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손목 힘이 어마어마해야 될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한 손 턱걸이 가능. 예.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번째 가설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사실 이 손은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 각도를 이 팔의 각도하고 이 힘의 각도가 다르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우리가 벽에 이렇게 밧줄을 고정해 놓고 당기면은 사실 이 밧줄 각도하고 힘의 발력 각도하고 같거든요. 같기 때문에 밀 때하고 당길 때하고 조금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밧줄과 같다면 이 당기는 힘의 각도가 그 이 팔 각도하고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가 사실 52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각도는 제가 봤을 때는 45도보다 얘를 90도로 봤을 때 45도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밑에 그 힘이 더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52도보다 각도가 약간 더 낮으면은 대략 한 손 턱걸이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 덤벨을 몸에 짊어지고 한 손 턱걸이가 가능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딱 혼자 여기 팍 이렇게 덤벨 드는 거 있잖아요. 혼자 확 드는 거. 예. 이것도 한 손, 이 프레스인가요? 프레스. 대략, 자기 체중만큼. 예. 가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거 다 제치고 나서 일단은 몸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세우는 이 사람이 이제 왕자 이렇게 있죠. 왕자 장난 아니죠. 이 왕자하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쫙 일직선으로 세우는 일단 코어 장난 아니죠. 장난 없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손목 힘. 그 다음에 이 사실 어마어마한 힘들을 이쪽은 당기고 이쪽은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밸런스죠. 어마어마한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밸런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 코멘트를 좀 달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힘의 크기는 대략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험자의 지식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저도 해본 적이 없고 제 주위에도 이거 해보신 분도 없고 해보려고 하시는 엄두를 내시는 분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해볼 수가 없고 진실한 조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보시는 분 중에 해보신 분이 있다면 요거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공학도로서 공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힘의 평형과 모멘트 평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휴먼 플래그 이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여기 코멘트 달아주실 점이나 아니면 제가 뭐 놓친 게 있다면 그 댓글 좀 달아주시면은 저한테도 좀 좋은 이제 배움이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